안녕하세요.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피부과 이동훈, 알레르기내과 이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이를 기억해 놨다가 다시 만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때론 오해를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듯이 우리 면역계도 간혹 외부에서 들어온 꽃가루나 고양이 털, 음식물 같은 것을 나쁜 것으로 오해해서 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알레르기입니다. 피부와 점막처럼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면에서는 비만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작동해서 히스타민 및 기타 여러 가지 효소들을 분비해서 염증을 만들고 또 침입한 이물질을 녹여서 제거합니다. 이때 흔히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가려움을 느끼면 알레르기가 생겼다고들 많이 생각하시고 실제 알레르기 반응에서도 가려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생기는 흔한 알레르기 반응이라서 두드러기가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약발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피부 질환이나 전신 질환에서도 가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갑자기 뭔가 빨갛고 가려운 병변이 올라오는 것을 흔히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크기와 모양은 다양한데요. 대개 알레르기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고 가렵거나 따갑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정의가 너무 넓다고 생각해서 만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두드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드러기 모양으로 보면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가 서로 다르진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올라와서 보통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두드러기를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한편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이런 병변이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종종 급성과 만성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급성 두드러기를 잘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성 두드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는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품이나 약제는 또한 전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두드러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만성 두드러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 부류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유발됩니다. 예를 들면 땀이나 추위, 물, 진동, 그리고 압력에 노출되거나 심지어는 긁는 자극 자체만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로 생긴다라고 추정되는데요. 감기나 아니면 면역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몸에 자기를 공격하는 항체가 생긴 결과로 만성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특발성이라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생기는 만성 두드러기가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물리적 두드러기는 햇빛이나 운동과 같은 자극으로 유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만성 유발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기전에 따르면 햇볕을 쬐는 경우 특정 파장의 빛이 피부의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알레르기 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며 피돌기가 활발해져 알레르기 물질의 흡수를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한편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면 체온 상승과 땀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기전의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햇빛과 운동이 특정 환자군에서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부 유발 요인 없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이 관여합니다. 자가 면역이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비만세포, 비만세포를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몸 안에 생겨서 지속적으로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나오게 해서 두드러기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음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약물 같은 것이 이제 원인인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원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물리적 자극에 대한 만성 유발 두드러기라든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또 흡입성 항원들이라든지 또 위에는 펠리코박터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같은 감염,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또 다른 피부 질환들, 그리고 전신 질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병력이라든지 진찰 소견에 기반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 검사라든지 자극 유발 검사라든지 몸 안에 어떤 자가 항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가 혈청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피부 조직 검사라든지 어떤 갑상선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전신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여러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에서 실제로 양성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막 피하시기보다는 저희가 무증상 감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혈액 검사에서는 양성이 되는데 실제 증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력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라든지 환자가 모두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물 유발 시험으로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좀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그 면역학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한 1% 정도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등으로 요인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알레르기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아무 검사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드러기를 일으키거나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는 어떤 신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거짓 알레르겐, 그 슈도 알러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또 약제, 그리고 술 마시면 좀 심해지는 거, 더운 환경이라든지 수면 부족, 그런 것들 같은 다양한 원인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 어떤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미만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 두드러기의 어떤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일부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치라든지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이라든지 어떤 가공 어류들, 그리고 돼지고기, 소세지 같은 가공 육류, 그리고 시금치, 오렌지, 그리고 뭐 토마토, 귤, 포도, 바나나, 땅콩, 그리고 치즈 같은 유제품 중에선 치즈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들, 그리고 녹차라든지 와인, 맥주,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제한하다 보면 사실은 별로 드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 정도의 거짓 알레르겐, 그 슈도 알러젠을 포함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에 대한 저히스타민 시기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악화 요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장기간 하다 보면 이제 영양 결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효용성에는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 식품 내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부제라든지 뭐 식용색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비면역학적인 기전에 두드러기가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드셨을 때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신다. 그러면은 일단 좀 제한을 하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좋아지셨을 때 다시 이렇게 드셨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짓 알레르겐이 아까 많은 음식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시기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피 바로 아래 피부에 존재하는 비만세포가 자극이 돼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로 인하여 국소적으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그 결과로 급격하게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보통은 모기에 물린 것 같이 발진이 산발적으로 전신에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데 간혹 좁쌀 같은 모양을 띠기도 하고 병변이 서로 합쳐져서 매우 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서너 시간 이내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다른 자리에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는 심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 그 전조 증상으로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열감과 복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같은 다른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또 두드러기와 함께 눈 주위나 입술 주변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그냥 단순 두드러기가 아니라 두드러기의 심한 형태로 혈관 부종이 동반된 것입니다. 인후두 점막 부종 때문에 쉰 목소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는 기도가 막힐 수 있어서 병원을 즉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병력 청취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마찰에 의해 악화되는 피부 그림증 진단을 위해서는 서랍자로 피부를 긁고 10분 뒤에 관찰하여 긁은 선을 따라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추위에 의해 유발되는 한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해서는 얼음 조각을 4분간 얹어 놓았다가 10분 뒤에 팽진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콜린성 두드러기 진단을 위해서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된 두드러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항체, 혈청 보체 검사, 자가혈청에 대한 피부 반응 시험을 합니다. 두드러기가 사라진 뒤에도 색소 침착이나 자색반을 남기는 두드러기성 혈관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혈청 보체 검사는 유전성 또는 후천성 혈관 부종 감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복용 중인 약 중에서 두드러기가 나빠지는 원인이 없는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혈압약 중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뿐만 아니라 진통소염제, 항생제, 또 CT, MRI 조영제도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약물 종류에 따라서 피부 반응 검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유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두드러기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의심되는 경우에 확인을 위해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온도나 물리적인 자극, 약물, 알코올 같이 두드러기가 악화되는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 특정한 악화 요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이고 최대한 안전한 약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증상 없이 완전히 조절되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졸림 같은 부작용이 없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오래 복용해도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 한 알에 효과가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으면서 증상이 완전히 조절될 정도로 용량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종류를 변경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늘려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두드러기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나 IgE에 대한 당클론 항체 치료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기의 치료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알코올은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장의 가려움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나친 물리적인 자극은 주지 않는 것이 좋고, 샤워를 할 때도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의 없이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센 약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또 좋아지면 바로 중단하는 치료는 만성 두드러기에서는 좋지 않은 치료입니다. 가려움을 조절하지 않으면 자꾸 긁게 되고, 또 긁는 것은 피부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두드러기의 유병 기간은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이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는 긁거나 버티는 방법보다는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치료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항히스타민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제만으로 조절되는 경우는 오랫동안 복용하여도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드러기는 오래 가기는 해도 대부분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면역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천식이나 비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고양이 털이나 꽃가루 같이 특정 항원에 접촉한 후에 다른 알레르기 증상과 함께 두드러기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강조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